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법정화폐로 채택 제한. 이거 과연 호재일까?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도 그냥 넘기기에는 코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배경들이 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중요하죠. 배경을 잘 알아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통신부 암호화폐 법정화폐로 채택 제한. 말레이시아가 법정화폐로 코인도 한번 써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 팩트들을 한번 보자. 최근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긴급으로 법정화폐로 승인을 했죠. 계속해서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각종 코인류를 금지하려고 움직인 적이 있다. 그럼 이번에는 누가 제안했나? 의회에서 차관급 인사가 제안했다. 무슨 이유로? 청소년에게 개발, 참여를 통한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했다. 이유가 조금은 가벼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차관급 인사가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거에는 이 코인류를 금지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보자. 아래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내용이다. 이게 정치인이 그냥 코인에 미쳐서 또는 지가 쳐물려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차관급 인사가 내가 물려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개방 경제의 규모별 기축통화 보유 여부. 기축통화국은 몇 군데가 있죠. 미국 달러만이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G2라고 불리는 중국도 기축통화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환율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 조작국에 몇 번 들어가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축통화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지금 보면 정부 차원의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을 보면 대부분 우측 하단의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미보유한 한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축통화 미보유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기축도 없으면서 경제 사이즈는 작고 수출입에 민감한 애들이다.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특히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에도 타국에 비해 손해가 컸는데 얘들은 특히 해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원자재, 에너지 등에 너무 휘둘리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으면 당연히 환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 원료 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원자재 값이 오른다고 물건 값을 똑같이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게다가 잘 사는 나라들은 지금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걱정에 지살길만 도모하다 보니 국제통화 비보유국에서의 리스크가 인도네시아는 좀 높게 등장한다. 인도네시아가 조금은 이런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죠. 환율이나 금리 충격이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이 50%를 기점으로 낮을 때는 16%, 높을 때는 84% 우상향하고 이 범위가 넓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타국가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비교해봐도 인도네시아는 좀 취약하다. 이게 넓지 않죠. 다른 나라들은. 이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만큼 넓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넓지 않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넓고 우상향 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환율 충격도 아주 급하게 올라간다. 50% 가운데 값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각도가 너무 급격하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초기의 데미지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비슷한 타국과 비교해보면 각도가 많이 높다. 한국은 거의 뭐 큰 영향 없고 태국은 좀 완만하게 다른 나라들도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말레이시아만 급격하게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차관은 자기 국가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전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취약계층 그리고 젊은 계층들이 살기에 아주 힘든 시기가 도래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하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시기가 펼쳐지고 있죠.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역시 이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하디는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참여를 개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서 그런지 어순이 좀 이상하긴 하죠. 청소년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뭘까? 참고로 우리나라 업비트, 고딩들은 못한다. 걔들은 공부해야지. 그죠? 업비트 비썸, 고딩들 못하죠. 2017년 초까지는 가능했다가 이걸 막아버렸죠. 그게 장기적으로 각자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차관이 나와서 코인이라도 좀 미리미리 접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랄까, 저 상황과 현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진다. 물론 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할 때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긴 하죠.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만들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관의 마음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가가 힘이 있고 튼튼하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잘 못 사는 나라들, 특히 해외 무역,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이런 부분을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있고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물론 말레이시아와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긴 좀 어렵지만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나 제3국들, 못 사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자체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접할 것이고 코인의 저변은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금융권이나 다른 각국 정부들이 이 코인을 점점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올리게 되면 전 세계의 국가나 또는 기업들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서 연준이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보호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코인을 투자해야겠죠. 하지만 무조건 코인이 이렇게 될 것이고 코인이 오른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언젠가 저변이 확대되면 이런 그림까지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웰린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요.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천천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았고 어떻게 해결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여러분들과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를 오픈해 뒀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주소를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수량과 범위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깔면 전부 체결이 되어도 중간에 진입가가 형성이 되는데 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시고 초보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면 현재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 호가 기능. 자동 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재 호가에 지정가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호가를 클릭하고 수량을 입력하고 주문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보다 우선순위로 체결이 될 수 있고 타이밍을 놓쳐서 시장가로 체결이 되거나 아예 체결이 안 되어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트레이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고 히스토리부터 설치 방법, API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발급받고 거래소별 장단점은 무엇이고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으면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게시자에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